가을 수확을 마친 농민들이 서울 한복판에 모였습니다. 1년 농사를 마치고 한숨을 돌려야 할 때지만 거리로 나와 격한 감정을 쏟아냅니다. 이 우리 농민들을 분노케 했고 우리 농민들을 이 서울 거리로 불러올리지 않았습니까? 직접 기른 농산물을 쌓아두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토로하는 농민들. 농산물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나 하나가 농민들이 대접받는 쌀값 보장받는 대회에 합류해야 되겠다.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는 올해 수확한 쌀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생산량 과잉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으로부터 격리 조치한 공공비축미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모두 426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2만 톤가량 늘어날 정도로 풍년이 들었는데요. 풍년이 든 올해 가을,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시름이 깊어지고 정부는 농산물 재고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막바지 벼수학의 한창인 이종엽 씨. 쌀 농사를 지은 지도 올해로 20년째. 해마다 이맘때면 한 해 땀의 대가를 얼마나 받게 될지 늘 긴장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30%가 수익이 빠져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올해 쌀 가격은 80kg 한 가마에 15만 4천 원가량. 지난해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8%가량 떨어졌습니다. 모든 거 다 오르는데 농산물값만 떨어지니 아유. 급하게 식사를 하고 수확한 벼를 팔러 가는 길. 이 씨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이 씨는 인근 농협 수매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쌀이 유통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올해의 경우 전체 수확량 426만 톤 가운데 농협이 170만 톤, 정부가 59만 톤을 수매하고 나머지는 민간 수매업자에 팔립니다. 이 농협은 농민들에게 벼 40kg에 4만 원가량의 선불금을 주고 차액은 연말에 가격을 결정한 뒤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4년 동안 매년 수매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었거든요. 지금 더 많은 물량이 지금 들어온 상태라 쉽게 가격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우리나라 쌀농가는 모두 77만 가구. 한 농가에 평균 11,000제곱미터가량 벼농사를 지어 1년 평균 쌀 50가마니를 생산합니다. 쌀농가의 한 해 평균 수입은 1,600여만 원, 순수익은 5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전체 국민 생산량도 늘었지만 농민의 수익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이 쌀값 계산해갖고 돌려보낼 때 뒤통수 보면 좀 안 됐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농민들이 벼 갖고 오면은 차라리 개나 돼지 삶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막 그런 소리도 가끔 해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서글퍼하지. 벼수확을 마친 늦은 저녁, 농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였습니다. 농민이 설 자리가 없다. 17일간 모아서 서울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사정이 더욱 절박하니 해결책을 찾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기계값은 계속 오르는데 벼값은 어떻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거 떨어져요? 그럼 10년 동안 아무것도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농민들의 회의는 밤이 깊도록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이어졌습니다. 2015년 한국인은 하루에 쌀 180g, 밥 2공기를 먹습니다. 하루 3끼 가운데 한 끼는 밥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는 겁니다.
1970년대와 비교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무려 절반으로 줄었을 정도로 한국인의 식습관은 급변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계속 늘고 있는 수입쌀입니다. 정부는 WTO 협정에 따라 올해 의무 수입 물량 40만 톤을 들여왔고 이 가운데 12만 톤을 밥쌀용 쌀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팔리고 있는 중국산이나 미국산 밥쌀은 20kg 한 포대에 평균 34,000원으로 우리 쌀보다 포대당 10,000원가량 저렴합니다. 주로 기업체 급식이나 식당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쌀을 관세화하면서 올해부터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조항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밥쌀을 수입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사실 이 밥쌀용 쌀이 들어온 거는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정서적이든 실질적이든 위험한 상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정부는 밥쌀용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으면 자국의 상품과 다른 나라의 상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무역 일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밥쌀용 쌀도 계속 들여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쌀이 밥쌀용과 가공용으로 같이 유통되기 때문에 수입되는 쌀에 대해서도 그것을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확이 늘어도 수요가 크게 줄어서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은 쌀농가뿐만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젖소를 키워온 안준욱 씨는 우유를 납품할 수 있는 권한, 이른바 우유 쿼터를 샀습니다. 리터당 쿼터 가격은 30만 원. 안 씨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들여 매일 600리터의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 쿼터를 샀습니다. 하지만 올봄 조합으로부터 우유 소비가 줄어 조합이 사정이 어려우니 20리터를 줄여서 납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당하죠, 뭐. 황당하죠. 황당해도 그나마 일반 유업체보다는 뭐 작게 깎여서 4.5% 감축될 때는 성질 나죠. 뭐 성질 나도 단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7년 전 낙농업에 뛰어든 김기달 씨는 올가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0두가량 키우던 젖소를 하나 둘 도축해 지금은 15마리만 남았습니다. 두 곳의 농장 가운데 한 곳은 완전히 폐업했고 다른 한 곳도 폐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쁘지. 그러고 또 이제 이게 자기 소를 키우려고 하면은 일단 마음도 첫 번째는 이제 소를 좀 아끼면서 키우고 그래 키웠는데 지금 이제 우유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 하니까 5년 전에 4년 전에는 짜라고 하고 지금은 줄여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농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 낙농조합과 유업체 등은 우유 공급을 줄이기 위해 당초 올해 9천여 두의 젖소를 도축하기로 했다가 3,800두를 더 도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급하게 생산량 줄이기에 나섰지만 무리한 도축이 부작용을 불러오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두소를 또 도축을 하다 보면은 다음에 저희 우유 생산 소비량이 늘 때 이 물량을 갑자기 조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보관된 우리나라 우유 재고량은 모두 27만여 톤. 하지만 1인당 우유 소비량은 32.5kg으로 10년 전보다 4.6kg이나 줄었습니다. 우유 가격 연동제에 따라 농민들에게 정해진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유업체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뭔가 획기적인 제품이 나오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산이나 이미 시장을 잠시 켜버린 상황에서 정부는 1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정 수준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 창고에는
국내산 쌀 87만 톤, 수입산 쌀 50만 톤 등 모두 137만 톤의 쌀이 쌓여 있습니다. 재고 쌀을 관리하는 데만 해마다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또 40만 톤의 쌀이 남게 됐습니다. 쌀 가격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보조해주는 직불금 예산은 올해 모두 1조 2,5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북 지원이나 해외 원조 등을 늘려 재고 쌀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 대북 지원 문제는 단순한 이제 경제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원조하는 것도 해외 원조도 그 해외 원조를 위한 여러 가지 국제 규정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할 경우에 그 규정들을 지키면서 해야 되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량을 일정 부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쌀 생산을 줄이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농축산업이. 생산을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딱 좀 줄여서 수요에 맞추어주면 가격이 유지될 것 같은데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 큰 논리가 이제 그 생산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복구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기능들, 가치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산을 줄이는 작업은 못하는 겁니다. 지난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잔치를 하는 대신 서울로 대거 올라와 분노를 토하고 있습니다. 재고를 보관해야 하는 정부, 수익이 악화된 조합 역시 모두가 풍년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약화, 수요 감소라는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